우리나라에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시나요? 매년 연말과 연초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요.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께서 2008년도부터 매년 출간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내년은 토끼띠라고 합니다. 2023년 토끼띠에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일지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이 10가지의 내용 제가 이 영상 안에 담았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은 2023년도 트렌드 착 파악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은 죽는다.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종을 첫 번째 트렌드로 꼽았는데요. 이 안에는 양극화, 그리고 N극화, 단극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네, 양극단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소비자들이 아주 비싼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과 그리고 초저가를 검색하는 소비자로 양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이 없어지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소비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투자 측면에서도 바벨 전략이라고 해서 아주 위험한 고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현상,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예금 적금만 선호하는 그런 현상, 모든 전반적인 곳에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현상을 짚으셨습니다. 또 이것의 문제가 요즘에는 SNS 이런 쇼폼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또 듣기 때문에 내가 선호하는 어떤 정치 견해가 있으면 그 관련된 영상만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점점 더 양극단으로 더 가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N극화가 있는데요. N명의 소비자, N개의 취향이 있다. 뷰티 사업에서는 AI를 통해서 그 사람에 맞는 단 하나뿐인 립스틱을 만들어준다거나 그 사람 피부에 맞는 단 하나의 연모제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주 N개의 수에 맞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극화가 있는데요. 단극화는 하나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구글이 미국의 검색량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 소비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1등 기업들은 2위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도 있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이런 현상을 꼽으면서 이것을 모두 평균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화 전략은 먹히지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람, 양극단의 어떤 사람을 타깃을 하거나 아니면 그 N명의 개개인별로 완전하게 맞추거나 이런 것으로 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업무나 또 재택근무 등 다양하게 이전과는 다른 일의 개념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잠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트렌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것이 퇴직 열풍 대사직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조직의 성장보다 나 개인의 성장을 더 위하고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도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예전에는 프리랜서가 굉장히 열악하고 낮은 임금에 힘든 그런 직종에 많았다면 이제는 슈퍼 프리랜서라고 해서요. 굉장히 고임금을 받는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일을 해서 하는 고능력자의 그런 프리랜서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높은 연봉에 회사 이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 개인의 성장에 치중을 하면서 프로젝트별로 일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복지는 월급 하나 갖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재들을 지키려는 회사의 노력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장과 일터의 개념이 굉장히 대변혁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빅뱅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하네요. 세 번째 트렌드는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피커는 아시나요? 케이크에 얹어진 체리만 쏙 빼먹는다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명명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그리고 또 불황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체리 슈머의 등장은 불황관리형 소비자로의 진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 슈머의 세 가지 소비 전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조각 전략입니다. 농산물이나 과일을 굉장히 하나씩 사는 거죠. 피망도 하나를 사고 양파도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수박은 한 조각을 구매하는 거죠. 비록 크게 비교했을 때보다는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내가 딱 먹을 만큼만 먹고 쓰레기도
안 내고 그런 식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에서 장보기도 많이 하고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것들을 미니어처 트라이얼 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샘플이죠. 또 많이 검색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산다. 반반 전략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배달 시켜 먹으려고 해도 배달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산다고 하면 제가 지금 중식을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사람 이렇게 사람을 모아가지고 배달료는 또 n분의 1로 해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공동 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들이 많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플랫폼이나 어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밀당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징검다리식 구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OTT 서비스 있죠? netflix를 볼 때 한 달만 결제를 해서요.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끊고요. 또 다시 재밌는 게 나오면 다시 결제를 하면서 내가 쓰는 부분에서만 돈을 낸다는 거죠. 체리 슈머의 주된 세대는 MZ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은 이미 굉장히 높은데 실제적으로 내가 벌 수 있는 수입은 그 나의 욕구보다 적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타협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소비를 추구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식의 체리 슈머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3 트렌드 네 번째는요. 인덱스 관계입니다. 이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면서 지인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합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들과 소통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시대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대학을 같이 다녔고 회사 동료 이렇게 인간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의 각종 색인을 띄었다 붙였다고 해서 인덱스 관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덱스 관계의 특징은 분명한 목적 하에서 만남을 갖는 건데요. 대학교 생활도 학회나 목적을 통한 인간관계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요. 등산, 스노클링, 전시, 공연 같은 취미를 관심 있는 주제로 사람을 모으는 그런 플랫폼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자기 중심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 참는 거를 미덕으로 여겨왔죠. 요즘에는 그런 관계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관계를 활용한 기업들의 전략은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LG나 삼성에서는 그 텔레비전 중계를 보거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라이빗하게 같이 채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다 이 목적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인 것이죠.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행복도를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3 트렌드 다섯 번째는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품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상품 속에서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게다가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너무너무 절실한 답이 필요한데요. 모든 상품이 상향, 표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품을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수요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제품을 바꾸는 교체 수요가 있고요. 예전에는 없었던 제품을 새로 구매하는 신규 수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체 수요 안에는 업그레이드하기, 컨셉 덧 입히기, 지불 방식 바꾸기가 있고요. 사실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계속 붙들어 놓는 것은 또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는 기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선풍기의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어떤 제품이 나온다거나 드라이기 제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제품이 나온다 하는 거 말이죠. 스타벅스의 공정무역 커피를 예로 들었습니다. 컨셉을 입혀서 사람들이 더 구매를 촉진시키는 방식이고요. 주로 환경과 프리미엄 컨셉이 많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싼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렌탈과 구독 방식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불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신규 수요의 창출은 전에 없던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스타일러를 개발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아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만들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시계를 예를 들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든 시계지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결국에는 어두운 곳에서, 비장애인들도 어두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겟을 세분화시키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서 타월을 만들어도 남자는 팍팍 닦고 여자는 부드럽게 닦는 것에서 차관을 해서 여성용 타월과 남성용 타월을 나눠서 제작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업은 자신의 기술과 브랜드와 상품을 재정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직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습니다. 2023 트렌드 코리아 6번째 트렌드는요, 디깅 모멘텀입니다. 디깅은 채굴을 한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취향을 아주 깊게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디깅 모멘텀의 유형은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컨셉형 디깅입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모범생이죠. 해리미온들을 이렇게 컨셉화해서 옷을 다 입고요. 그런 공부하는 컨셉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몰입도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시죠. 어떤 것을 연기하고 진짜처럼 행동하고 컨셉을 잡아서 나오잖아요. 디깅러들은 이제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컨셉에 매료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형 디깅인데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이들과 소통하면서 특정 대상에 몰입하는 것을 관계형 디깅이라고 합니다. 취미를 공유한다거나 같이 좋아하는 팬들을 찾아가거나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수집형 디깅도 있는데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수집 대상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열쇠고리도 있고요. 스타벅스 굿즈도 있고요. 야구 글러브, 수석까지 자신의 취향을 열심히 수집해서 또 이것을 SNS에 공유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디깅 모멘텀이 왜 나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MZ세대들은 가상세계를 또 하나의 현실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훨씬 더 쉽게 몰입을 할 수 있고 또 그 몰입을 즐긴다고 합니다. 다만 이 디깅과 중독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적정하게 조화를 시킬까? 이것은 또 문제라고 합니다. 2023 트렌드 코리아의 7번째 트렌드는요, 알파 세대가 온다입니다. 이제 알파벳 XYZ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왜 A세대가 아니고 알파 세대냐? 이것은 G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 그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제 자식들도 알파 세대인데요. 그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알파 세대는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 메타버스에서 더 많이 소비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알파 세대는 문자 메시지보다 카카오톡을 더 자주 사용할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다 O를 했는데요. 제가 틀렸습니다. 다 X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세대들보다 오히려 오프라인의 구매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면 무엇을 샀는지도 알고요. 그것이 택배가 집으로 오면 부모님께 들키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다이소나 또 무인 문구점 더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역시도 부모의 관리 하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가 모르는 문자나 페이스북 DM을 이용해서 소통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만 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모두 다 잘하고 전교 1등이 되고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달리기 잘했으면 됐고,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건 또 잘하니까 괜찮고, 나는 댄스를 잘하니까 괜찮고, 각자 지니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세대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부모들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주식이나 저축,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하고요. 부모 자체가 경제, 소비, 투자에 굉장히 교육에 열성이고요. 어린이 창업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알파 세대에 우려하는 부분은 디지털 남용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부모가 워낙 SNS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공개하는 문제, 그래서 개인정보의 문제에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 그 어린 시절 흑역사를 부모가 남겨놓는 바람에 추후에 아이들의 잊힐 권리를 부모한테 빼앗겼다는 이야기, 인상적이었습니다. 8번째 트렌드,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제는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고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상품을 제안하는 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선호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 취향으로 그냥 플레이리스트가 나왔다면 이제 점점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의 기분을 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또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가전 제품들도 그 사람의 일상과 맥락에 맞춰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화장품 업체죠. 세포라에 가면은 디지털 미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호피무늬 옷을 입었다. 그럼 여기에 맞는 립스틱이 제안을 해준다거나 네,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공공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그걸 사진 찍어서 어플에 신고를 하면 바로 그 부근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알람이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제적 대응 서비스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소비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해 예측된 상황을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소비자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3 트렌드 9번째는 공간력입니다. 개인 블로그부터 거대한 메타버스까지 점점 가상의 영역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상의 영역이 커질수록 이렇게 실제 공간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에는 없는 굉장한 매력으로 무장한 공간,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공간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규모를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타필드나 레고랜드, 에버랜드, 디즈니랜드처럼 굉장히 큰 압도적인 공간의 규모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이케아 매장이 크지만 또 작은 스튜디오, 이케아 스튜디오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 작은 공간은 훨씬 더 접근성이 좋도록 소비자와 더 가까이 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경험을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쇼페이지라는 백화점에서는 사전에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장 안에서 마치 공연을 하듯이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연출가가 되어서 추억할 만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수요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이나 혜택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아주 세밀하게 맞추는 그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은 단순히 브랜드와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그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매체다. 젠틀몬스터나 무신사처럼 공간에서 브랜드를 체험하면서 브랜드의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간을 꾸미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간력은 고객의 환상을 현실 공간에 구현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023 트렌드 코리아 마지막 10번째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들이 많아지는 트렌드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플라스틱 그런 귀걸이 목걸이를 한솔 씨가 착용하고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포켓몬빵을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공주놀이 세트를 구매하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고요. 어쩜 너는 그대로지? 늙지 않았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동안과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칭찬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명랑하게 놀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담스럽지 않게 친구들과 편하게 스코어와 상관없이 명랑 골프를 치는 것도 이야기했고 무거웠었던 술인 위스키가 이제 하이볼처럼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트렌드화 됐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놀이처럼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무거운 뉴스 대신 작은 카드 뉴스로 가볍게 만드는 것도 나오고요. 또 캐릭터를 활용하는 제품들, 소주의 두꺼비가 캐릭터화돼서 굿즈가 나오고 또 가볍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무지출 챌린지처럼 절약이 되게 힘들고 이런 것을 넘어서 뭔가 게임을 깨듯이 도전해갖고 얻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방식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버랜드가 그럼 왜 생겨났느냐 이야기를 해보면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의 향수를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집에서 놀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용 장난감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래 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80까지 수명이 됐을 때는 중간이 40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간이 5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이 노년기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청년기의 연장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미 앞서 평균의 실종이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그거와 연장선으로 어른들의 우리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실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식의 하나인 것이죠. 다만 이렇게 늙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안에는 미성숙하다는 의미도 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어린이 같은 삶의 경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지혜를 일생을 통해 켜켜이 쌓아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3의 모든 트렌드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았고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또 변화로 인한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책들이 그래도 넘쳐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에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캐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워낙 완벽하게 10가지를 다뤘지만요. 책을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사례들과 그리고 풍부한 해석들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예, 꼭 읽어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